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갤러리가 있는 화가의 집으로 떠나보시죠.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턱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턱 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뒷골목에서 레트로 감성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동네 속초 동명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혜선입니다. 아주 쾌청한 가을 하늘 날씨가 지난 주말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요즘 가을 하늘 너무 예쁩니다. 맞아요. 파란 하늘에 구름 떠 있는 것만 바라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낮 기온이 요즘 제법 높아요. 근데 그래서 아직 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가 가을일까요? 여름이랑 가을이랑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일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9일 이상 지속되면 여름이고요. 그 반대로 일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가 9일 이상 지속되면 가을이라고 하는데 현재 9월로 접어들었는데 3일 연속 일평균 기온이 26도. 오. 예.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기후상으로 여름인 것 같아요. 네. 이 늦더위가 9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완연한 가을의 시작은 10월 초부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을을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날씨 궁금한데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뒤에 보이는 가을 하늘 정말 예쁜데요.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하지만요. 낮에는 아직 더운 감이 남아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기온에 비해서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이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충주가 19도로 출발하고 단양과 옥천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5도에서 27도로 예상되면서 그늘에서는 다소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 많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오후부터 밤사이 그리고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기 쉽죠. 마스크를 끼더라도 그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선크림 바르기 꺼려지는 경우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그 광고 나갈 때 오디오 상태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집, 개성 있는 집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네, 그 집주인의 철학과 안목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이맨션인데 오늘은 어떤 집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대 초반부터 무려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의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 그림 그리는 화가의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화가의 집이라고 하니까 뭔가 집도 궁금한데 직장 생활이랑 또 네. 이렇게 뭔가 그림을 병행하셨다고 하니까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화가의 집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마이 맨션. 집 안으로 들어서면 자연을 닮은 그림이 먼저 반겨주는 집이 있습니다. 바람소리와 물소리, 자연을 좋아하는 집주인이 몇 해 전 숲속에 문을 연 갤러리 하우스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어딘데 경치가 이렇게 좋을까요? 산 높고 골 깊어 물도 막다는 제천시 감악산 자락을 찾아왔습니다.
제천 시내에서 20분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공기도 맑고 물소리도 참 맑은데요. 이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이 마을에 멋진 갤러리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볼까요? 문바위골로 불리는 산자락에 아담하게 자리한 오늘의 마이맨션.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어서 오세요. 갤러리 하우스의 주인 윤수영 화백 부부입니다. 이 집은 그림이 좋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35년간 꾸준히 화필을 잡아온 윤수영 화백이 9년 전 구입한 집인데요. 전에는 식당으로 사용했던 집이라고 하네요. 식당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던 집을 갤러리가 있는 화가의 집으로 만들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처음엔 퇴직을 하면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작업실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윤수영 화백. 그 소박했던 꿈이 이 집을 보는 순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와, 집이 이렇게 둥근 원형의 너와 지붕이 이렇게 얹어 있으니까요. 버섯 모양의 스머프 집 같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집이었어요? 전에는 지붕은 똑같고 이제 벽이 갈색으로 그 집이 허름했어요. 네. 허름했는데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거죠. 맞아. 허름한 집을 왜 구매하시게 된 거예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겨울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항상 꿈에 원하던 그런 이치의 집이라서 아주 이 사람은 뭐 처음에는 안 좋아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네. 이 집을 선호하게 됐어요. 왜 안 좋아하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시골에 이렇게 들어와 사는 게 무서워서 싫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말로 설득하신 거예요? 세뇌를 시켰죠. 한 몇 년을 세뇌를 시켜서 한 10여 년을. 돈 많이 들으셨네요. 집 주변의 자연환경에 반한 남편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해 꿈을 이룬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1층을 가득 메운 그림들. 이제 그 옛날의 식당은 그림이 사는 집이 됐습니다. 이 갤러리의 그림은 모두 윤수영 화백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보니까 나무, 꽃 이런 그림이 많은 거 보면 자연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작품도 좀 걸어놓으실 생각 안 하셨어요? 갤러리일 텐데. 그런데 네. 이 갤러리를 내가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지역 작가들 그 사람들의 작품을 좀 싸게 저렴하게 그 시민들한테 좀 판매해가지고 서로 좋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사정상. 보면 이렇게 참 멋있는 작품들이 잘 걸려 있잖아요. 이 작품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을 좀 고치셨나요? 그래서 이 색을 다 흰색으로 칠을 했어요. 집을. 그래서 벽이 다 흰색이군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거는 데는 다른 게 여러 가지가 걸려 있든지 색이 많으면 그림이 돋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다 흰색을 하고 그림만 딱 있어야지만이 돋보이거든. 그림. 400여 점의 유화 작품 속에는 사계절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향한 그의 열정이 숨쉬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작은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2층에도 그림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편에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오,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창문 사이로 숲들이 보이는 게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작업실 같아요. 맞죠? 예. 처음에는 저 거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근데 이제 뭐 물감 냄새라든지 또 뭐 또 애들이 오면은 또 막 만지고 이래서 그래서 이 작업실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비어있던 공간인데 네. 근데 이제 요 문을 이제 내고
계단을 내고 이러면서 작업실을 만들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우와, 나만의 공간 정말 부러운데요. 그럼 여기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가장 좋았던 점이나 뭐 달라진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하면은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죠? 마음껏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또 바깥을 한번 내다보고, 네. 그래서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 지 30년 만에 자연 속에 마련한 작업실. 들로 산으로 다니며 자연의 풍경을 소재로 그려온 화가에게 자연 속의 화실은 꿈의 궁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전시하고 쉴 수도 있는 완벽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 밖에 통로 있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계단용 통로? 아, 통로용 계단? 네. 통로용 계단을 따라오면 데크가 보여요.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요 계단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요걸 다른 공간으로 쓰려고 네. 계단이 있던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데크에 나가서 차도 한잔 하고 우와. 또 바람도 쐬고 네. 이러려고 데크를 이제 만들어 보죠.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화가의 집.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고향 같은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오래 돌아온 걸까요? 그림은 그리움과 같은 말이라고 하던데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은 거겠죠? 뭐 다 마음에 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화백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요 옆에 있는 옛날 집이 2004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그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 살던 그런 집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애착이 제일 가는 그림입니다. 정겨운 시골 풍경이 담긴 네. 그림 맞죠? 네. 저도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 할머니랑 진짜. 봤을 때 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맞아요. 1층 갤러리에서 또 다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개의 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말에 오는 손주들을 위한 공간. 또 다른 하나는 손님들이 묵어가는 공간입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추억을 만들고 아내와 텃밭을 가꾸며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있는 집. 집 앞으로 흘러가는 맑고 시원한 계곡물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물소리 정말 시원한데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떻게 집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와, 진짜 부러운데요, 선생님? 여기가 너무 바로 집 앞이니까 너무 좋죠. 네, 시원하고 뭐 피서를 따로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애들이 오면 최고로 좋아하죠. 손자들이 오면. 와, 여기서 앞에 소나 물장구 치고 놀고 예, 예.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예, 그래요? 여기 삼겹살 많이 꺼먹어요. 너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또 로망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런 전원생 하시는 게. 아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사놓고 그래놓고 정년 퇴직을 하면은 그때 들어오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여유와 또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즐겁게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단 저질러야 한다는 말씀. 전원 생활을 꿈꿔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죠. 그러나 그만큼 누구나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말일 겁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로망을 이룬 화가에게 이제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집은 나의
집이자 작업장이자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인생도 마무리를 지을 거고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작가들 지방 작가들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없어진 뒤에도 손자 손녀들이 그냥 그 여름이고 겨울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집만큼 아름다운 집은 없다고 하죠. 문바위골 윤수영 화백은 오늘도 그리운 마음을 안고 그림을 그립니다. 언젠가는 이 집에서 그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죠. 갤러리를 품은 숲속의 아름다운 집 마이 레이션. 네, 시원한 물소리가 정말 귀가 즐거웠습니다. 네. 그 평생 그린 작품으로 1, 2층 갤러리 가득한 집, 말 그대로 숲속의 갤러리 하우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천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봉양읍이라고 하는데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요. 지금은 갤러리 운영을 안 하는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은 그림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숲속 갤러리를 들어오는 진입로가 막혀서 돌아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길은 없다가 또 새로 생기니까 조만간 이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윤수영 화백의 오랜 로망이자 수건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어서 제천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고 이곳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네요. 예. 네, 이 지역 작가들을 위해 힘을 쓰고 싶다라는 소망이 담긴 집인 만큼 저도 윤수영 화백님의 멋진 꿈을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가분들의 그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좋았는데 저는 보면서 이제 손주 손녀들을 위한 그 할아버지 뭔가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공간이라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따뜻했는데요.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내 인생에 뭔가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여러모로 좀 행복하고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싫다는 아내를 10년 동안 이렇게 애정 공세를 하면서 설득했던 그런 노력도 정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개중에는 배우자분들 가운데 아우 벌레 싫어, 시골 싫어 막 그래가지고 그 따로따로 라이프를 노년에 즐기시는 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갤러리 하우스였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집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 집사녀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집들 정말 멋진 집 많잖아요. 네. 다시 보고 싶다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꼭 알려드릴게요. 네, 마이맨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멋진 집 구경 기대해 볼게요. 네, 유혜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퀴즈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의 문제는요. 르네상스 시대 저택이나 왕궁에서 주로 휴게실이나 미술 전시장으로 쓰인 좁고 긴 방 모양의 공간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셀러리, 2번 힐러리, 3번 갤러리, 4번 들러리 중에서 정답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네. 문자 주제는 그림과 관련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도 좋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 뭐 사진으로 남겨놨다든지 뭐 이야기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뭐 여러분의 추억담도 좋고요.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4살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턱관절로 고생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왼쪽 턱이 아팠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살짝 불편한 정도. 그 정도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쭉 참고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가 눈물이 쏙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목과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통증에다 편두통은 기본이고요.
특히 턱이 안 벌어져서 그 좋아하는 고기와 조개도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의 소개로 치과를 찾았는데 검사 결과 턱관절 연골이 다달아서 턱관절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에휴, 어쩌다 제게 턱관절 장애가 왔는지 정말 속상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치아를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도 하는데 이 치아를 떠받들고 있는 턱 관절 건강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치과 빙정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사람 사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 씻는 재미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아 때문이 아니라 턱 관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이 턱 관절 장애는 왜 생겨요? 네, 오늘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보통 턱관절 질환을 턱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먼저 턱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턱 관절은 머리뼈와 하악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말하게 됩니다. 이 관절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거나 씹을 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관절 주변에는 근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턱관절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디스크의 위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근육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무릎처럼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은 아니지만 이제 하루 종일 사용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턱관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사연의 주인공은 목, 어깨, 이제 뭐 편두통을 호소했는데 이 정도면 턱관절 장애가 이제 건강 적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턱관절 장애가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원장님? 이제 가장 흔하게 알게 되는 증상은 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보통 클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입을 턱에서 따깍따깍 이제 반복적으로 소리가 장기간 나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소리는 보통은 이제 턱에서 걸림증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걸림증에 의해서 주변 인대 염증이나 관절 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턱관절증의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이상 벌리다가 아파서 못 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턱관절 장애를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턱관절 장애로 이 안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나요? 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턱관절 장애가 오랜 기간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디스크가 닳고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염증으로 인해서 턱 관절부가 녹게 됩니다. 녹아서 작아지게 되는데 녹아서 작아지게 되면 이쪽 높이가 낮아지면서 턱이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일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미리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턱관절 장애 있어도 그 하루 이틀 아프다 그냥 많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병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턱관절 장애 인지할 수 있는 그 내 몸의 이상 신호나 자가 진단법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몇 가지 방법으로 턱의 이상 신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뚝뚝 소리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입을 벌렸을 때 똑바로 벌어지지 않고 옆으로 틀어져서 벌어진다면 조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 검사는 간단한지도 궁금해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병원에 가면? 보통 턱관절에 대한 검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간단한 엑스레이 몇 장을 찍게 되고요. 그다음에 턱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확인하고 근육통인지 디스크 원인인지를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턱관절증이 진행이 돼서 이제 뼈가 녹았다든지 조금 염증이 심한 상태가 된다면 네. CT나 MRI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턱관절 장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턱 쪽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될지 이렇게 걱정이 좀 돼요.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는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초기라면
이제 물리치료와 약 복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육통이나 관절부 통증은 주사 치료만으로 금방 회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턱 디스크 질환 치료는 이제 턱이 쉴 수 있는 자세를 잡아주는 데 기초가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볼 수 있는 턱 교정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턱 교정기라고 불리는 스플린트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장치인데요. 턱 교정기를 끼면 턱 부위의 하중이 줄어서 틀어진 디스크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린트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불편한 증상을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야간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이 교정기는 턱 교정기는 이제 재활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염증이 심하다면은 관절 세척까지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관절부가 녹아서 비대칭이 일어나거나 네. 입이 뭐 너무 심하게 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 무릎 인공관절 이제 하는 것처럼 턱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 수술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요즘 온라인에서도 이 턱 교정기 이런 거 막 판매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네. 이런 거 해도 될까요? 네. 안 해도 된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교정기는 내 치아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것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부정교합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치과에서 본을 떠서 정확한 내 치아에 맞게 제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턱 관절이 나빠지기 전에 아무래도 보호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방법 간단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방법 아주 간단하고요. 이제 턱이 자주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턱관절 질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습관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턱을 꽉 물고 있는 습관이나 턱을 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관절에 하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꽉 담은 입술은 이제 턱을 꽉 다물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입술을 살짝 떼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6x6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치과에서는 이제 이 운동을 하루에 2번 정도만이라도 하더라도 근육의 통증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6x6? 6x6는 이제 6가지 운동을 이제 표현해준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운동법인데요. 나오고 있는 네네 건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의사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보여주시면 거 하나만 네, 하나만 보여주시면 약간 좋을 것 같은데. 통하지 않은 걸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솔직히 거울 앞에 거울이 있다면 네. 거울 보시고 똑바로 입을 벌리는 연습만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해주시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울 보고 입을 벌리는 모습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입으로 벌려보고 그렇죠. 혹시 그렇죠. 삐뚤어지게 벌려지면 일부러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포털 사이트에 이제 턱관절 운동이라 검색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쉽게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번 검색해서 직접 보는 걸로. 해본 걸로 저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턱의 건강도 치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턱 관절이 불편하다면 제대로 식사도 힘들고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리가 나거나 그리고 똑바로 벌어지지 않을 때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미리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턱관절 치료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더라도 보존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질환이지만 잘못 진단이 되면 이제 잘 낫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치료하셔서 되도록 건강한 턱관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 방송하면서 얘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제작진이 각자 다 한번 입을 벌려보면서 소리가 나나 어디 걸리는 게 없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해보니까 약간 걸리는 느낌들이 중간중간 구간이 있어서 구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는 것도 내원해서 좀 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약에 단기간 그런 소리가 나거나 이제 약간 그런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만약에 한 달 이상 똑같은
입을 벌릴 때 반복적으로 소리가 나거나 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좀 뻐근함이 심하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적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담당 PD는 방송 끝나고 병원 한번 가보는 많은 분들이 근데 좀 네. 나도 그런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를 무는 습관 턱 관절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 오늘 알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턱 관절 운동 기억해 두셨다가 틈나는 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의 김정원 원장님,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상체 옆구리와 뒷 라인을 탄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으로 울퉁불퉁 러브 핸들 없애기 운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트에 골반 넓이 2배로 발을 넓혀서 서주시고요. 우리 이제 한쪽 발만 바깥쪽으로 열어서 위치해 주실게요. 양손 옆으로 위치하며 한쪽 돌린 발 쪽으로 무릎을 90도 구부려 몸을 옆으로 쭉 기울이며 손끝으로 바닥을 터치해 줍니다. 다시 위로 업, 옆구리 힘을 주며 올라와요. 이 동작을 반복해 줄 건데요. 동작을 했을 때 구부린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무릎 바로 아래 복숭아뼈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올라올 때는 끝까지 상체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이제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옆에 위치해 주시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몸을 길게 늘리며 내려갔다 올라올 때 더 길게 뻗어내며 올라와요.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한 후에는 내려간 상태에서 바운스를 주며 짧게 10번 반복해 줄 거예요. 늘린 쪽의 옆구리와 복부의 힘을 더 쓰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10번 다 끝난 후에 다시 위로 올라와 상체 일으켜 무릎 펴주시고 손 풀러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돌린 발 쪽의 무릎을 90도로 구부리며 그대로 상체를 내려가 터치해주고 위로 올라오는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손이 어깨보다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에 힘을 느끼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동작을 10번 정도 해주신 다음 팔꿈치를 귀 옆에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가 이제 무릎에 터치하는 느낌으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무릎 터치, 올라오고 상체를 완전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이제 마지막 이 동작도 10번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바운스를 10번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위로 올라와 손 풀고 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생방송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네, 르네상스 시대 저택이나 왕궁에서 주로 휴게실이나 미술 전시장으로 쓰인 좁고 긴 방 모양의 공간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드기 나가고 있어요. 1번 셀러리, 2번 힐러리, 3번 갤러리, 4번 들러리 중에서 정답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보기를 보면 네. 웃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그림과 관련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 혹은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 다 좋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사진이나 추억 함께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으로 이제 전해드릴 텐데 네. 지역의 대표적인 뒷골목에서 새롭게 태어난 동네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요즘 힙하다는 그 레트로 감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속초 동명동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재밌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젊은 사람들,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속초에 부는 새바람 따라서 동명동 골목길을 함께 걸어 보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 사장님. 아, 아버님이시구나. 예. 어휴.
요즘에 이 동네가 좀 많이 뜬다 그러던데. 예, 좀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변이 굉장히 약간 삐까삐까하게 많이 여러 뭐 상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뜨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차고 있습니다. 뭐 카페도 손님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럼 게스트하우스 지금 다 찼습니까? 예, 지금은 다 만실이죠. 오늘 못 자겠네요. 그럼 저는. 네, 못 잡니다. 1호실하고 1호점, 2호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 아내한테 출장 온다고 하고 왔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속초시 관문으로 통하는 수복로. 되찾은 땅이라는 뜻의 수복로는 한국전쟁의 역사와 실향민들의 서름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곳은 예스러운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까 그 선생님의 따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는 저희가 2015년에 처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좀 바꿔봤는데요. 기존의 여인수 건물이었어요. 네. 예전 전형적인 어떤 그 여관 그 구조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방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 원래 저 수도꼭지가 저렇게 있어요. 네. 방 안에 욕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욕실이 없었어요. 그 손님들이 나와서 여기서 세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요? 네. 옛날 사람이거든요. 40년 된 여인숙을 깔끔하게 단장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낡고 촌스러운 멋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서울살이를 내려놓고 연고도 없는 속초에 내려온 이상혁, 이승아 남매가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을 땐 앞마당에서 저녁마다 손님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네요. 1층 카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관광객들의 체크인을 돕기도 하는데요. 여행하는 낯선이들의 사랑방이자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가 있다네요. 여기 한번 누워보셔도 되는데? 여기 밑에 뭐죠? 여기 밑에는 지하 공간인데 스튜디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레트로 감성이 인기를 끌면서 옛것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동명동은 젊은 활기가 넘칩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 남매의 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던 간판을 살렸거든요. 폰트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옛날 원래부터 쌀집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썼던 그 간판이에요? 네,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쌀집은 또 다른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컨시어지 센터인데요. 속초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분위기 뭐죠?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는 법. 정식으로 한판 해줘야겠어. 어이 젊은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해. 손은 눈보다 빠르다. 묶고 더블로 가. 이거. 재미로 하다 보면 서로 금방 친해지겠죠. 동명동의 또 다른 명소. 와,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찼네요. 주방 역시 분주한데요. 3년 전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손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설득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해온 어머니와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던 할머니의 합작품으로 어머니가 암소갈비를 푹 끓여낸 육수에 할머니가 뽑은 면으로 베트남 쌀국수집을 탄생시켰습니다. 두툼하고 푸짐한 한우와 깔끔한 면발에 구수하고 진한 육수까지 완벽한 조화의 한우 쌀국수. 입으로 맛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은 절대미 가게 소유자 노기환 리포터. 벌써 맛에 중독된 것 같죠? 시원하다. 속초에 와서 왜 쌀국수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이 속초에 와서 쌀국수를 먹어야겠네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엄청 맛있어. 황 PD 살 빼야 합니다. 제 아무리 푸짐하다 해도 기환은 오늘도 싹 쓰리쓰리. 이번엔 짜조가 등판했습니다. 바삭바삭해요.
1인 3메뉴 거뜬하게 뿌시며 깔끔하고 과한 식사 끝. 다음 코스는 최매자 어르신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손녀가 얼마 전 문을 연 커피숍입니다. 젊은 층의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동명동은 기존 상인과 다양한 이유로 속초살이를 선택한 이들까지 여러 인연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주민들이 함께 마을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뭐 어디식 쌀국수 그런 게 없어요. 할머니식 쌀국수. 예. 워낙 뭐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뷰가 좋은 카페도 많지만 동네 자체가 그냥 동명동, 속초 동명동 한번 가봐라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속초의 작은 관광지. 거기에 제가 인원으로서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소멸을 걱정하던 마을이 이제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한 동명동을 기대할게요. 네, 보통 도시재생 하면은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그런 정책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마음 맞고 뜻 맞는 여러 청년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주 트렌디한 곳이 됐습니다.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청춘의 그 열정과 뭔가 생기가 느껴져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 노력들 앞으로도 꾸준히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퀴즈 정답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르네상스 시대 저택이나 왕궁에서 주로 휴게실이나 미술 전시장으로 쓰인 좁고 긴 방 모양의 공간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였는데요. 네. 정답 3번 갤러리였습니다. 네, 정답자 두 분인데요. 5004번, 7856번님입니다. 먼저 5004번은 네. 행복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5살인 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사진이 같이 와 있네요. 네. 아빠랑 야구놀이 하고 있는 엄마는 돗자리에 앉아 오카리나 연주하는 모습이랍니다. 오늘도 꼬마 화가인 아들 그림 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와, 5살 아이가 이렇게 잘 묘사를 해서 그린다고요? 천재인 것 같아요. 표현력이 정말 뛰어나다. 꼬마화가 맞아요. 7856님, 코로나 덕분에 그림 같은 자연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자연으로부터든 사람으로부터든 그림은 바쁨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좋아요.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마칠 시간입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 집에 있기는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유혹에 시달릴 것 같은데 야외 활동 이렇게 많아지면서 야외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근 뭐 산악 모임, 골프 모임 이런 네. 야외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불필요한 외출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외라도 거리두기 지키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비말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도 그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를 예술로 재탄생시킨 직지 화가 신용일 화백의 작품 세계 만나보고요.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김미라 센터장과 함께 문화도시 청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